네, 여러분,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조금 전까진 괜찮았는데 혹시 의자에 앉자마자 졸리신가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저와 함께 딱 20초만요, 신나는 노래에 맞춰서 박수 운동 하고요,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운동 준비해 주시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상대한 건 수치만 지켜도 일터에선 슈퍼맨이야. 일할 때는 보호구 필수, 안전모는 더 큰 조력 착용, 산업재해 한판 뜨자. 자, 여러분, 한판 뜨실 준비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고, 알리고, 살리고.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산업 현장에서 20분간 시설 안전 교육을 하게 된 송탄소방서 김순영입니다. 자, 교육에 앞서서요,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병원 및 소방서에서 근무한 지 올해 11년 차 된 1급 응급구조사입니다. 그리고 이 경기 소방 내에서 하트세이버라는 인증서를 다회에 수여받은 구급대원이기도 합니다. 자, 이 하트세이버란 무엇이냐면요, 하트인 생명을 세이버, 구하다, 지키다, 살리다 라는 뜻으로 타인의 생명을 살렸을 때 받을 수 있는 인증서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 교육은요, 이 타인이 아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인 바로 나 자신을 이 일터에서 구하고 살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자, 교육에 앞서서 한 가지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속에 840이라는 숫자,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월급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네, 출동 건수 아니고요. 자, 여러분, 조금 무거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이 840이라는 숫자는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산업 현장에서 사망한 근로자의 숫자입니다. 월 평균 70명, 일 평균 대략 2명의 근로자가 이 산업 현장에서 사망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2명은요, 나 그리고 여러분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일터에서 사망하느냐, 생존하느냐, 생존하느냐, 사망하느냐. 오늘 이 교육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오늘 저와 함께 이 산업 현장에서 주로 발생되고 있는 사고의 원인과 예방법 알아봄으로써요. 자, 저희는 첫 번째로 우리의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를 가장 많이 발생시키고 있는 추락 사고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 SPC 제빵 공장에서도 발생되었죠. 그 사고의 원인이었던 끼임 사고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터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낙상 사고의 원인과 예방법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교육이 끝나시면 우리의 일터에서 인명피해 제로화에 한 발 더 가까이 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추락사고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락사고란 이 지면보다 높은 곳에서 작업하시다 바닥으로 떨어져 발생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자, 보건공단 통계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 건설, 제조업에서 사망한 근로자 540명 중 무려 절반 이상인 351명이 이 추락으로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추락사고 어디에서 발생되었을까요? 추락사고는 개구부, 비계, 사다리, 이동식 비계, 철골빔, 작업 발판 등 우리가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곳에서 어디든지 추락사고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요, 추락사고가 빈번한 곳이 있는데요, 바로 개구부와 사다리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사고가 발생되는지 하나씩 살펴봐야겠죠? 첫 번째로 개구부입니다. 개구부란 말 그대로 공사장 바닥 곳곳에 있는 크고 작은 구멍을 말합니다. 자, 이 구멍은 아직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또는 공사 중 자재 반입을 위해 임시로 뚫어놓은 구멍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구멍을 근로자분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이 계고부에 추락하여 다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 소방에서도 이 공사장 화재에 출동을 나갔다 화재 진압 중에 계고부에 빠져서 다치는 사고가 종종 발생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제 남동생이 아산소방서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2주 전에 이 화재 출동을 나갔다 계고부에 추락하여 현재 어깨 탈골로 병원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네, 너무 속상한데요. 빨리 회복되길 바랄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근로자분이 이 계고부에 추락하는 영상 한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고부가 어디에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네, 여기 좌측에 있는데요. 계고부가 허름한 판으로 대충 덮어져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집중해서 봐주세요. 네, 정말 아차하면 발생되는 계고부 추락 사고. 아니, 이거 예방법이 없어서 계속 발생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충분히 예방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요? 안전조치를 시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계고부는 항상 튼튼한 덮개로 덮여 있어야만 합니다. 또 계고부 추락 위험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 당연히 설치되어 있어야만 하고요. 또 이와 같은 사이즈가 큰 대형 계고부는 계고부 주변에 안전 난간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또 계고부 위쪽으로 누군가 추락하더라도 큰 부상을 막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안전망이 설치되어 있어야 계고부에서 추락 사고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사다리에서 추락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산업 현장은 꼭 높은 곳에서만 추락 사고가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교적 높이가 낮은 사다리, 그보다 더 낮은 이와 같은 작업 발판에서도 추락 사고는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은 몇 미터 높이에서 떨어져야 사망할까요? 네, 정답은 추락에 있어서 안전한 높이는 없다입니다. 이 화면에서도 보시다시피 우리 산업 현장에서 추락 사망 사고는요 20m 이상 아주 높은 장소보단 3m 이상 10m 미만의 장소에서 주로 추락 사망 사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안전 불감증 때문인데요. 비교적 높이가 낮은 곳에서 작업하실 땐 에이구 안전하겠지 라는 생각에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높이에서든 안전하시기 위해서는요 이 작업 발판이나 사다리는 꼭 바닥이 평평하고 미끄럽지 않은 곳에 설치하셔야 되고요. 그 위에서 작업하실 때는 이 안전장비 착용 그리고 이 안전모 착용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저희 소방에서도요 사고 현장 출동 나갈 때 이 안전모 꼭 착용하는데요. 안전모의 위력을 보여주는 영상 한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수박이 있는데요. 하나는 안전모를 착용했고요. 하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 내 머리를 지켜줄 수 있는 안전모의 위력 정말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추락사고로부터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네, 안전장비 착용이라는 점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끼임사고입니다. 끼임사고란 말 그대로 우리의 산업 현장에서 가동되고 있는 기계나 설비에 우리 신체 일부가 끼어서 발생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자,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달인 10월 15일 평택 소재 SPC 제빵공장에서 이른바 끼임 사고가 발생되었죠. 네, 그 사고로 23살 여성이 꽃다운 나이의 생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은 끼임 사고는요, 우리의 산업 현장에서 추락 다음으로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기계에 끼었던 걸까요? 자, 끼임 사고는요, 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많은 기계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끼임 사고가 빈번한 기계가 있는데요. 바로 컨베이어와 식품 가공 기계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사고가 발생되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로 컨베이어 벨트입니다. 이 컨베이어 벨트는 긴 끈 형태로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위험 구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또 이 벨트에서 사고가 났다 하면 사망사고로 직결되는 경우가 무척 많기 때문에 여러분, 이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작업하실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끼임 사고는요, 평소엔 잘 하지 않았던 정비, 보수, 청소 중에 주로 사망사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컨베이어 벨트 청소 중에 어떻게 사고가 발생되는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벨트 컨베이어. 아마도 멈춰져 있는 사이 청소를 하려는 것 같은데요. 벨트와 드럼 사이에 이물질을 구석구석 빗자루로 털어냅니다. 한편 근무자 교대 시간인 통제실. 밖을 한번 살피더니 청소하는 작업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모양. 컨베이어를 재가동시킵니다. 바로 그때 네, 이 사고 역시 사망사고였습니다. 자, 만약에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기 전 2인 1조로 근무를 했더라면, 또한 기계의 비상정지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더라면 이러한 사망사고 예방할 수 있었겠죠. 자, 그리고요, 정비, 보수, 청소를 하실 때는요, 기계의 전원을 차단하시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기계의 조작부에는 이와 같은 잠금 장치 및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다른 사람이 기계를 임의로 작동할 수 없게끔 하시는 조치 반드시 하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끼임 사고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식품 가공기계에서 끼임 사고입니다. 식품 가공기계에는 음식물 분쇄기, 양념 혼합기 등 그 종류가 무척 다양합니다. 하지만 보통 사고의 원인은 한 가지인데요. 그것은 바로 손을 넣어 작업하다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실제로 나갔던 출동건인데요. 방앗간 기계에 손이 꼈어요 라는 신고로 출동을 나갔습니다. 막상 현장에 나가보니 이와 같은 고추를 분쇄하는 기계였는데 음식물이 내려가지 않자 강하게 힘을 줘 손으로 누르시다 그만 손이 빨려 들어가고 또 팔까지 들어가 팔을 절단한 여성분을 이송한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은 작은 기계에 손이 들어갔다고 팔까지, 또 SPC 제빵 공장처럼 상체가 들어가서 사람이 사망한다는 게 좀 의아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VR 영상 하나 보실 건데요. 저희가 실제 근로자가 되어 끼임 사고를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가루 먼저 넣고 밀가루를 넣었으니 물을 넣고 돌려볼까? 이게 잘 섞이면 반죽 작업은 끝. 시계로 하니 쉽네. 이게 뭐야? 혼합기 병원에 자꾸 찐득하게 달라붙네. 물 너무 많이 넣었나? 이렇게 살짝 해주면 되겠지? 네, 이 영상 속에 근로자가 만약에 나였더라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이와 같은 혼합기에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작동되고 있는 기계에 절대 손을 넣으시면 안 됩니다. 또한 기계의 식품 투입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이와 같은 덮개를 설치하여 우리의 신체와 기계가 접촉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 반드시 시행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끼임 사고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산업 현장에서 끼임 사고는 보통 정비, 보수, 청소 중에 주로 사망 사고가 발생된다고요. 자, 이와 같은 끼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공통 예방 대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계의 정비, 보수, 청소를 하실 때는 전원을 차단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계의 작동부에는 잠금 장치 및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다른 사람이 임의로 작동할 수 없게끔 하시는 조치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또 2인 1조로 작업하시는 건 필수 사항입니다. 여러분, 끼임 사고 예방하기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네, 화면에 이 6가지만 지켜주셔도 끼임 사고 충분히 예방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낙상 사고입니다. 선생님, 혹시 넘어져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선생님은요? 네, 저도 참 잘 넘어지는데요. 자, 이와 같은 낙상 사고는 우리의 일터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겨울에는 낙상 사고가 조금 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겨울엔 추위로 인해 근육이 수축되어 있고 또 두꺼운 네트로 활동성이 떨어지며 빙판길이 많아져 그만큼 위험 구간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화면에서도 보시다시피 2020년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 119 구급대원이 이송한 사고 부상 환자의 비율 중 무려 절반 이상인 57%가 이 낙상사고 환자였습니다. 자, 이 통계만을 보더라도 낙상사고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빈번히 발생되는지 아실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산업 현장에서 낙상사고는 어떤 유형으로 발생되고 있을까요? 네, 보통 물기나 세제, 빙판에서 아이쿠 미끄러 넘어짐, 또는 방치된 장비나 전선에 걸려 넘어짐, 그리고 단차나 계단이 있는 곳에서 발을 헛디딤 등으로 낙상사고는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에 따른 낙상사고 예방법 무엇일까요? 네, 바닥은 항상 청결을 유지해 주시고요. 물 청소를 하셨다 하면 물기가 마르기 전까지 미끄럼 표지판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방치된 장비나 전선은 한 곳으로 치워주시고요. 공장 내에 연기나 증기가 가득 찼다면 즉시 환기를 시켜 시야를 확보해 주시면 됩니다. 또 우리 안전화에는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안전화 반드시 착용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 더해서 빙판길에서 작업하실 땐 이 안전화에 아이젠까지 착용해야 된다는 점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좌측 끝에 소방관의 기본 장비 보이시나요? 네, 소방관들이 불을 끄러 갈 때 기본으로 착용하는 장비입니다. 그 무게는 대략 20kg 정도이고요. 상황에 따라 개인 로프나 도끼 등을 지참할 경우에 그 무게는 27kg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이 27kg는요, 초등학교 2학년의 평균 몸무게라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은 무거운 장비를 착용하고 화재 현장에서 불을 끄는 것은 무척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소방관들은 왜 이 장비를 착용할까요? 네, 그 이유는 이 장비들이 나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을 거라 믿음에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이 안전장비 착용이라는 점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이렇게 산업 현장에서 주로 발생되고 있는 사고의 원인과 예방법 알아보셨는데요. 이 교육 내용을 퀴즈를 통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 1위 어떤 사고일까요? 네, 맞습니다. 추락사고죠. 그렇다면 추락 사망사고는 20m 이상 아주 높은 곳에서 주로 발생되고 있다? O, X? 네, X입니다. 3m 이상 10m 미만의 장소에서 주로 발생되고 있죠. 마지막 문제, 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 발생 2위 어떤 사고일까요? 네, 끼임사고 맞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퀴즈를 다 맞춰주셨는데요. 혹시 오늘 수업하시면서 이 퀴즈 사항 외에도 다른 궁금한 사항 있으신가요? 네, 다들 열심히 들어주셔서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저와 함께 이 수업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일터에서 추락과 끼임이 사망사고의 주된 원인이라는 걸 알게 되셨습니다. 자, 이 사실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일터에선 많은 행동의 변화가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당장 오늘 오후 작업부터 달라진 모습, 변화된 모습 보여주실 거죠? 네, 믿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이렇게 산업 현장의 안전수칙, 미처 몰랐던 부분을 배우고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동료들에게 오늘 배우신 이 교육 내용을 알리고 그럼으로써 나와 내 동료를 살릴 수 있는 교육이 되었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시고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탄소방서 김순영이었습니다.